현대 스타리아 리무진입니다. 루프가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일반형 모델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요. 전면부의 디자인은 기존의 승합차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인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디자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언뜻 켰을 때 자연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백색광에 가깝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좋은 편인데 특히 광원의 폭이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고요. 상향으로 전환했을 때의 변동폭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초점이 시정률과 아주 또렷하게 잘 맞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위쪽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조명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림 없이 또렷한 야간 시야 확보 잘 해주고 있고요. 직진성도 좋지만 확실히 이 폭이 넓다라는 느낌이 좋습니다. 실내는 LED 조명이라서 굉장히 밝고요. 측면에 3열, 2열 그리고 1열 도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극적으로 대응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중앙등하고 무드등 그리고 스타등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등을 끄면 주변에 스타등이 이렇게 보니까 꽤나 근사한 느낌이 좋습니다. 무드등도 꺼버리면 스타등만 볼 수가 있고요. 무드등 켜고 스타등 끄고 중앙등 켜보겠습니다. 다시 무드등을 켜면 무드등이 아니고 스타등이죠. 제가 봤을 때는 중앙등을 끈 상태로 무드등하고 스타등만 켜는 이 느낌이 제일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 봤을 때는 화질이 그렇게 안 좋아 보였는데요. 밤에 DMB 한번 보면은 확실히 화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와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 크기면 장거리 여행할 때 영화 같은 거 한 편 보시면서 가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라이트는 픽셀 타입인데요.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보조등이 일반 벌브인 건 조금 아쉽네요. 스타리아 리무진의 독특함은 전면보다는 측면으로 살짝 꺾어져서 보면 하이루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실내 공간이 기대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직렬 4기통 디젤 싱글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199cc고요. 최고 출력은 177마력, 토크는 44.0kg/m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앞뒤 오버행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스탠스 나쁘지 않고요. 루프 높이가 제법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균형 감각은 좋습니다.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8입니다. 도어 하단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별도의 사이드 스텝으로 기교를 부리진 않았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랑 앞쪽의 그릴도 그렇고 브론즈 컬러로 꾸며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하지 않으면서 보기에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측면에 자세히 보시면 에어로핀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있고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에드블루하고 나란히 주유구가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주입하실 때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픽셀 타입의 세로형 테일라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더라도 그 존재감이 확실하고요. 일반형 모델들에 비해서 키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은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유리 부분은 잘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데요. 와이퍼가 위쪽으로 딱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와이퍼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아래쪽에서 손잡이가 있는데 살짝 눌러주시면 작동하고요. 소음도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속도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은
짐을 많이 싣기 위한 차량이다라기보다는 3열까지 안쪽에 승객석을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슬라이딩을 통해서 의자를 조금 앞으로 밀어보면, 네, 이 정도 밀어보면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 정도 밀었다고 해서 앞쪽에 발 공간이 줄어드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공간 자체가 너무 좋죠. 그리고 확실히 이 리무진 버전 하이루프 차량들은 위쪽에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상당하니까 쾌적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마감재 같은 것들도 스웨이드 재질로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 헤드라이닝은 블랙보다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저는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측면에 보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금을 걸어서 다양한 짐들을 조금 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아주 좋습니다. 테일게이트 손잡이 마련해 놨고요. 버튼 누르시면은 작동시킬 수가 있죠. 문이 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좌우 쪽 파워 슬라이드 도어를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차체에 비해서 이 손잡이 부분이 낮기 때문에 승하차 시에 불편함은 없고요. 손잡이 부분도 잘 보시면 스마트키랑 언락기는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뒤쪽은 버튼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자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요. 여닫았을 때의 텅텅하는 빈소리나 가벼운 느낌은 또 아닙니다. 실내는 지금 밝은색 베이지,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고 화사한 느낌이 너무 좋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도 질감들이 참 좋아서 앉았을 때 착장감 같은 것들은 뛰어난 편입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크죠. 아래쪽으로 도어가 많이 내려와 있고 유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 위쪽으로 좀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윈도우 컨트롤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작하기 편리했고요. 아래쪽으로 바로 도어 손잡이 있고 요런 데도 가죽 같은 걸로 딱 덧대주니까 고급스럽고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 채택해주고 있고요. 2단으로 수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활용도가 좋습니다. 올라갈 때 이 계단 형태로 이렇게 깊게 파줘가지고 타고 내릴 때 승하차 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소화기는 이 안쪽에 커버를 벗기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편이라서 가운데에서도 훨씬 공간 활용도가 좋은 편이고요. 시트는 4A 타입 럼버 서포트를 기본 갖추고 있는데 진짜 보기에도 좋고 앉았을 때 착자감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헤드레스트 크기나 쿠션감 같은 것들도 좋았고요. 측면에 보시면 암레스트가 이렇게 딱딱딱 하나하나 이렇게 걸리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세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금속하고 고무 혼합이 되어 있네요.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헤드램프 조사각 조절부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 위에가 되게 심플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은 여기에 하나 있고요, 일단. 그리고 옆쪽으로도 하나 있어서 양쪽 다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 컵홀더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수납물들 잠깐 거치해 놓으시기에 좋은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최근 이 디자인 트렌드를 보면 포스포크 타입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된 느낌인데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최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클러스터도 차량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이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방향지시 등은 측면에 후측방 모니터링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덩치 큰 차량을 운행을 하실 때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은색 버튼의 안쪽에 조명을 이렇게 두면 낮에 잘못 보면은 이 폰트가 잘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 버튼만 조금 다른 색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패들 시프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끝부분에도 디자인도 신경 많이 썼지만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도 조작해보면 참 좋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요즘에 참 신경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인데요. 차량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라운드 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3D로 돌리는 것도 되나요? 이것도 되네요. 옵션이긴 한데 어쨌든 큰 차량은 이런 기능들이 참 있어야지 참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죠. 저는 이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가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재를 좀 바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사도 많이 되고 오염하고 흠집에 굉장히 약한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언뜻 보면은 깔끔하고 번들번들해서 보기엔 좋은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바로 공조장치가 이어지는데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오토홀드하고 드라이브 모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입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그리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스마트, 이렇게 4가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오토홀드하고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는 게 좀 이색적이긴 합니다.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옆쪽에도 수납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해뒀습니다. 기어 변속은 버튼 타입인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바로 운전석 가까이에 위치 큼직하게 잘 해놓고 있고 안전벨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인디케이터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눌러보면 컵홀더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컵홀더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컵홀더는 2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있고 USB-A 타입 2개 충전하고 입력 단자 갖춰두고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180W고요. 바로 아래쪽까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납이나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컵홀더 오픈 타입 2개고요. 여기에도 수납이 가능하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져 있습니다. 뒤쪽에 인포테인먼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컨도 갖춰져 있고요. 누르면은 이렇게 쭉 높아지는데요. 뒤쪽에서 사용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이건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높낮이까지 조절이 됩니다.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조금 더 아래로 많이 내려와 줬으면 좋겠고 높이가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수납이 여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부분은 공간도 좋고 수납도 좋은데 저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위에 소재나 이 색상 너무 좋습니다. 선바이저는 큼직하고 거울도 크고요. 조명은 LED 타입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수증이나 카드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죠. 맵등은 푸시 타입 버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LED 구성이고요. 여기에서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좌우측 파워도어라고 되어 있죠. 오프할 수 있고 좌우측 열 수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까지 여기에서 다 컨트롤 가능합니다. 하이패스는 앞에서 밀어 넣는 방식이고 SOS 콜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룸밀러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시야가 답답하진 않고요. 테두리 부분을 조금 더 얇게 그리고 검은색이 아니고 투명한 베젤 형태로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차의 메인은 뒷좌석이죠.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작동시키면 아래쪽에서 사이드 스텝이 나오고요. 밟고 올라서면은 타고 내릴 때 너무 편리합니다. 시트는 슬라이딩도 되고 틸팅 다 가능하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 다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2열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에 이 발판 길이 조절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서 원하는 포지션을 조금 더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까지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발 받침도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이런 포지션이면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좋은 편이라서 이 차는 앞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제일 뒤에 3명까지, 3열에 3명까지도 아주 여유있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누르면 조명이 나오는데 LED로 되어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좌우측에 각각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USB랑 HDMI 단자도 여기 화면에 지금 안 보이는데 요 아래 있거든요. 여기 2개 하나씩 갖춰져 있습니다. 220V 인버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속 전용 화면은 사이즈가 25인치인데요. 글쎄요, 와이드 타입이라서 조금 더 커도 크게 거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DMB랑 미러링, 후속 조명,
조명은 여러가지 컨트롤이 가능한데 전체 등을 점등, 소등할 수 있고요. 제가 중앙등, 무드등, 스테리스카이 지금 반딱반딱하게 LED로 별, 밤하늘의 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예, 요 느낌이죠. 이 느낌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별도로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DMB는 HD를 지원해주는 채널을 접속하면 화면도 깨끗하고요.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바깥에 비가 와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예, 이렇게 DMB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러링이나 USB로 연결해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루프의 조명 꾸밈이 참 분위기 좋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 포지션도 여기서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3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파워 슬라이딩 도어 닫을 때는 버튼 누르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딸깍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을 닫고 나면 조용하죠. 유리는 수동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있으면 정말 편하고 없으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선쉐이드 같은 것도 있어서 딱 해놓으면 틴팅 진하게 안 하더라도 좀 개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정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공기청정 기능도 이 등받이 뒤쪽에 달려 있어서 저는 처음에 양쪽에 다 달려 있는 줄 알았는데 운전석 뒤에는 없고 조수석 뒤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일반 모델하고 같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앞쪽이 아니고 지금 2열 2열 시트 너무 편하고요. 그다음에 3열 공간, 발공간 3열에 앉았을 때 여기도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측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3열에 이렇게 앉으더라도 뭐 답답하거나 거슬리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간이 좋고요. 유리는 이것도 이렇게 여기는 틸팅만 가능합니다. 뒤쪽은 틸팅만 가능하고 그래도 선쉐이드 같은 것들은 또 이렇게 꼼꼼하게 3열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2열하고 3열 모두 다 개인 보호를 확실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갖춰져 있고 컵홀더 2개, 수납 공간도 넓은 편입니다. 공간이 너무 좋은데요.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공인연비는 4륜 18인치 휠 타이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4km고요. 도심에서는 8.9, 고속도로에서는 11.7입니다.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7.8에서 8.5 정도의 도심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복합연비가 9.4인데 도심연비는 8km대 후반인데 실질적으로 도심에서만 주행을 했을 때에는 7km 후반에서 8km 정도 보시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은 일반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들에 비해서 리무진 하이루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코너링 할 때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이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출렁출렁해서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들은 아니었습니다. 중앙등은 소등시킨 상태고요. 한번 켜볼까요? 중앙등을 켜보고 네, 지금 무드등하고 스타등만 점등시킨 상태인데 이 조합이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무드등까지 꺼보겠습니다. 무드등도 꺼보고 예, 스타등만 한번 켜볼게요.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사는 것 같고요. 이 조명 옵션 같은 것들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센스있게 잘 대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유리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특히 측면 같은 경우는 옆에서 벨트라인 보시게 되면 벨트라인이 낮고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개방감 같은 것들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야가 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운전할 때 앞쪽이 아주 넓고 평안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좋습니다. 차체의 큰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열, 2열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도 어느 곳 하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빠진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와이퍼는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딱 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차량들의 같이 순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오토 스탑앤고의 반응은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 제어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170마력대의 토크가 43인가요? 44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발끝에서 전해지는 힘은 공차 중량이 2톤을 넘는 이 등치를 무게를 감안해보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이 높이도 높이고 차량 크기가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 급출발 같은 거 하거나 좀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이 차량 스타일의 적응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소음하고 진동은 1열뿐만 아니고 2열하고 3열에서도 좀 균일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고요. 특히 2열은 시트가 릴렉스 컴포트 시트가 좌우측에 딱 갖춰져 있으니까는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통풍하고 열선 각각 3단으로 조절도 가능했고요. 발받침도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더라도 차량의 셰시 강성이나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도 좀 부드럽고 피로감이 적게 준비가 되어 있는 데다가 시트 자체가 너무 편하니까는 피로도가 정말 낮았습니다. 3열도 나름 또 괜찮았어요.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모델은 전 좌석 다 3점식 벨트 기본으로 하고 있고 헤드레스트도 전 좌석에 다 갖춰져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가 않죠. 후속 전용 모니터는 25인치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으면 모니터하고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25인치 AVM과 클러스터는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라인업에서 이미 경험을 했던 모습이죠. 익숙한 느낌이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들 전환했을 때 이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뭔가 자극을 주는 이런 느낌들도 좋습니다. 근데 스위치가 실내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리키를 좀 뽑아놨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터치 타입으로 AVM 컨트롤하고 공조장치 컨트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시승 차량이 지금 틴팅이 안 돼 있는데 측면 선쉐이드가 수동이긴 합니다. 근데 2열하고 3열에 모두 다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틴팅 안 해도 크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 앉은 VIP 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짙은 틴팅이 필수인 차량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요. 과속 방지 턱 같은 거 넘어봐도 출렁출렁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출렁 이렇게 출렁 한 번 부드럽게 찰랑찰랑하게 쳐주니까 불편하거나 불안한 승차감은 아니고 1열, 2열, 3열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발끝에서 전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이 많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2.2L EVGT 엔진은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두루두루 이 내구성이라든가 엔진의 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라고 표현드려야 될까, 좀 안정감 있는 엔진의 반응, 미션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요. 밝은 헤드라이닝 때문에 헤드룸 내장재 때문에 낮에 보더라도 좀 산뜻하고 쾌적한 느낌이 좋은데요. 야간에는 정말 조명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그럴싸하죠. 1열뿐만 아니고 2열하고 3열에 앉았을 때도 승차감 차이가 크지 않고 균일하게 부드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이 루프의 공간이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 특히 밤에 보면은 분위기도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더라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특히 측면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의 유리가 주는 그 개방감 같은 것들도 글쎄요, 이 차가 내가 지금 MPV 승합 차량에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KTX나 XRT 같은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건지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을 정도로 유리 면적이 넓어서 그로 인한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 조금 심하게 가져가 봐도 1열뿐만 아니고 2열에서 시트가 안정감 있게 잘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거든요. 그 시트는 코너링에서도 영향을 아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이 조합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글로벌 경쟁력도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실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승차감까지 안정감이 높은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차량의 크기, 특히 이 높이 같은 경우가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이는 편이고요. 무게에도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렇지 일단 차에 타서 이동을 하게 되면 더없이 안락하고 편안한 실내 공간, 실내에서 거주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한 장점이고요.
2륜구동이 아니고 4륜구동 H트랙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스타리아에서 H트랙은 저는 꼭 선택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뒤 이 구동력을 갖고 있고 그립을 잃지 않고선 꾸준하게 앞뒤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주니까 코너링 같은 거 조금 급격하게 가져가봐도 무게중심이 높아서 그렇지 이 그립력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서 핸들링의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요. 직선 주행으로 고속으로 달려보면은 확실히 2륜하고 4륜하고의 차이가 나는데 안정감, 그러니까 뒤쪽이 이렇게 털린다는 표현이 가끔 있는데 뒤쪽이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거나 앞쪽이 살짝 불안하다거나 이런 것 없이 아주 안정감 있게 항속 주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노멀, 에코,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스마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스마트로 놓고 그냥 운행을 하시면 크게 드라이브 모드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차량은 드라이브 모드가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나 그냥 노멀 모드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HDA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 단속 구간이라든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속도를 조금 높게 세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규정 속도를 정확하게 지켜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앞좌석에 앉으면 앞쪽은 이중적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막아줍니다. 그리고 조금 의외였던 부분이 이 하이루프 차량들은 공간이 넓어진 만큼 안에서 이렇게 좀 울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MPV들, 승합차들 타보면은 특히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어 안전하게 잘 해준 듯 싶습니다. 앞좌석뿐만 아니고 2열, 3열에 앉았을 때도 이 소음하고 진동 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고요. 브레이크는 딱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이 차로 조금 더 과격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튠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대응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잔진동이나 큰 진동 같은 것들도 잘 걸러주는 편이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이런 류의 차량을 만들면 좀 뒤뚱뒤뚱거리고 멀미나는 그런 좀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승차감이 많이 있었는데 스타리아에 와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추가되어 있고요. 6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피커 12개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선택하시는 분들은 65만원 아끼시지 말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에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들어보면은 일반 오디오랑 비교를 했을 때 고음하고 저음대의 탄탄한 느낌이나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이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요거는 꼭 추천드리는 옵션이고요. 차량은 5천만원대 후반에서 시작을 하는데 보스 사운드랑 스테리 스카이라고 해서 뒤쪽에 조명 옵션 그리고 무버블 콘솔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6,5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6,500만원대면 수입 중형 세단 정도의 가격인데 이 차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면은 온 가족, 부모님도 모실 수가 있고요. 온 가족이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보유를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시는 분이라야지 소유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장거리 이동이 많은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실내에서 옷을 많이 갈아입는다거나 아무래도 연예계에 종사하시거나 기업의 CEO분들 이동이 많고 옷도 좀 많이 갈아입고 이동간에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에는 고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더 잘 어울리기는 한데요. 현실적인 유지보수 비용? 아니면 최근에 유가가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디젤 엔진 2.2 디젤 엔진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솔직히 좀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시끄러운 편이었는데 실내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크게 그렇게 거슬리는 소음 수준은 아니었고요. 진동 같은 경우도 EVT 엔진이 그런 부분 아주 잘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 엔진 라인업이 좀 안정이 돼 있어서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디젤에 부담 있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는 그렇게 이 차가 뭐 쾌적하다 넓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2열이나 3열에 앉아 보면은 확실히 공간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입 중형 세단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온 가족, 뭐 양가 부모님, 결혼하신 분은 양가 부모님까지 챙길 수가 있고요. 사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활동적인 분들한테 이 차 만약에 선택하시면 정말 인싸가 될 수 있는, 핵인싸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반면에 저처럼 너무 바깥쪽에서 보는 시선들, 내릴 때 하차감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적절한 대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차량을 서울 근교에서만, 그것도 짧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도심에서만 만약에 이 차를 탄다고 그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이런 차는 한 4명 정도가 팀 맞춰가지고 골프 여행 같은 거 다니면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현대 스타리아 리무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